간밤 미국 증시는 시장 자체는 약간 좀 달랐어요. 다우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도 4만 포인트에 안착을 했었죠. 그래서 이 4만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와 이제 다우 지수도 진짜 잘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약간의 조정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정 한 0.5%의 조정은 받을 만한 조정이죠. 이렇게 그 주요 선에서 저항과 지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우리가 늘 경험을 했던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4만에 안착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안착했다 이러다가 아마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우는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S&P와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또 기록을 했죠.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이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까? 아니면 이제 사상 최고치 찍고 좀 숨을 고르게 될까? 뭐 이런 궁금증 많은데 월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UBS의 전략가 빈센트 히니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 지금 시장 사상 최고치 찍었는데 더 성장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경제 측면 그리고 지정학적 측면에 있어서 여전히 불확실 요인, 위험 요인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고 기업들의 수익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금리 인하는 올해 결국은 언젠가는 인하를 할 것 같고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시장은 더 갈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주는 우리 22일 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을 공개를 하죠. 이번 주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이제 엔비디아가 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목표가 상향하는 분위기가 최근에 많이 나와요.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근데 계속해서 높아진 그런 기대감들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고 그걸 어느 만큼 뛰어넘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이 단기 증시 방향이 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경제 지표라던가 실적에 있어서 그냥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한 이번 주는 그렇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앞서서도 제가 월가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관론자가 결국은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 마이클 윌슨 이 미국 주식 시장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봤던 분들 외신을 계속 봤던 분들은 이 마이클 윌슨에게 어떤 수식어가 붙는지를 아실 거예요. 월가의 쪽집게 이런 약세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맞춰 왔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우리 이 EUTV를 개선해서 지금 이끌어온 지 7월이면 한 2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마이클 윌슨이 그렇게 쪽집게처럼 맞힌 걸 사실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월가의 쪽집게라고 지금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이 사람은 계속 비관론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 침체 이런 얘기하면서 증시는 결국은 밀릴 거야.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서 나중에는 제가 이걸 쪽집게라는 표현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저는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또 그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대부분 지금 나오는 것들은 연말 기준 S&P 500 목표치들을 다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이클 윌슨은 연말 걸로 하면은 이게 너무 좀 그러니까 그냥 12개월 목표치로 이제 새로 산정한 것처럼 이걸 상향 조정 느낌이 조금 덜 나게 그렇게 해서 12개월 목표치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망치. 그래서 내년 2분기까지 한 S&P 500은 5,400 갈 거야 라고 전망치를 이번에 내놓았습니다. 당초 연말에 한 4,500 갈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상향 조정을 한 거죠. 기간을 조금 길게 하더라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이 매크로 결과를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매출과 마진 성장은 이어질 거라는 걸 전망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요거를 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강세라던가 약세라던가 한쪽으로의 이런 쏠림, 왜곡 범위가 평상시 정상 범위보다 너무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봤을 때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2분기에
6,350까지도 갈 수 있고 약세 시나리오대로 한다면 뭐 경제가 침체되고 뭐 이런 경우겠죠. 그럴 경우에는 4,200까지도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클 윌슨은 한 몇 달 전에도 "내가 너무 비관적으로 본 것 같아. 시장을 잘못 본 것 같아." 실수 인정하면서도 이 지수를 안 건드렸었는데 결국은 그냥 12개월 전망치를 새로 제시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뭐 항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번째 네모칸, 그게 이제 모건 스탠리의 이번 변경된 내용이었고요. BMO 캐피탈도 최근에 목표치 상향 조정을 했죠. 그래서 2달 만에 원래 5,100이었던 걸 5,600으로 하면서 지금 월가 최고치 이게 제시가 되고 있고, 그럼 지금 유일하게 여전히 4,000대에 갈 거다라고 하는 게 JP 모건이에요. 여기는 여전히 4,200 계속 고수하고 있고 뭐 보고서를 추가로 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 JP 모건이 언제 또 바뀔지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또 관심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RBC도 그렇고 최근에 도이치뱅크, 웰스파고 다들 지난 2달 사이에 요 전망치를 다 상향 조정하더라. 그래서 이 월가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거 또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제이미 다이먼과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이걸 또 정리를 해왔습니다. 월가의 황제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고 JP 모건에서 오랜 기간 2008년이었나요? 6년이었나요? 그때부터 아마 시유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연도는 사실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오랜 기간 JP 모건을 이끌고 있는 CEO인데, 이분은 그동안 기자회견에서 뭐 언제 뭐 후계자가 뭐 되느냐, 후임이 언제 되느냐, 뭐 언제까지 CEO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전 5년 더 머물 계획입니다. 이게 그냥 정해진 답이었어요. 3년 전에 물어봐도 뭐 5년 더 할 거예요. 1년 전에 물어봐도 한 5년 더 할 거예요. 영원한 5년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간표는 더 이상 5년이 아니다. 그러니까 5년 미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기 은퇴를 이제 시사를 한 거죠. 투자자의 날 이제 Q&A 시간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게 이제 뭐 외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승계 계획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나의 사임 시기는 궁극적으로 이사회 결정에 달렸다. 뭐 내가 나가고 뭐 이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도 이 승계 절차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 초에 최고 경영진의 인사 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파트에 있던 사람을 약간 장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그 제이미 다이먼 그 밑에 장들의 위치에 막 올려놓은 게 있어서 이 중에 결국은 그 승계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이 좀 나왔는데, 뭐 이런 절차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결국은 후임자가 5년 안에 좀 나올 것 같고 5년 이내에 제이미 다이먼은 은퇴를 할 것 같은데, 뭐 은퇴를 하더라도 CEO가 아니더라도 뭔가의 역할을 줘서 뭐 안정기를 거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JP모건 주가가 4.5%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이미 다이먼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JP모건 주가가 이렇게 밀리면서 사실 오늘 다우지수 빠진 것도 이 영향 뭐 적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월가의 주요 이슈로 저희가 하나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